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에 대한 이야기는 하반기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제 하반기가 되면 내년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한 건 되게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만 해도 굉장히 캐펙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800억 달러까지 뭐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뭔가 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레거시 메모리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원래 이제 그동안에는 그 아신님과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레거시는 기대를 해봤다가 아닌가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중국에서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번에 이구 환신 정책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는 스마트폰하고 PC하고 태블릿 PC도 이구 환신에 포함시켜줬어요. 그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런 네. 포터블 디바이스들을 뺐는데 가전이나 이런 쪽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도 하게 해주니까 이번 이제 춘절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집에 있으면서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쇼핑 데이터가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 후반대 200%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뭘 샀는지 대충 봤더니 스마트폰을 70% 가량이 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재고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재고가 많으니까 메모리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거고,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메모리 재고가 스마트폰 업체들 쪽에서 거의 16주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악성 재고예요, 이게. 그쵸. 근데 이게 이번에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최근 데이터를 봤더니 8주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메모리 특히나 커머디티 메모리 턴어라운드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장 수출 데이터에서 뭐 그리고 최근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에서 뭔가 반등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2분기나 3분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왜 지금 주가가 난리냐면 반도체 주식은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거시 요즘에 커머디티 이런 쪽에서 제일 그래도 비중이 높은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제일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요 한 1, 2주 사이로 보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작은 재고였던 것 같아요. 모든 네네. 것의 시작은 재고가 막 쌓여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창고 대방출 이런 걸 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이제 풀리거든요. 근데 계속 재고가 쌓여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많이 쌓였는데 누가 그걸 비싸게 주고 사겠어요. 근데 재고가 해소된다라는 것에 트리거를 준 거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제 사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져야 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거시 가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요게 순식간에 또 다시 네, 나오죠. 순식간에 이게 프라이싱 해버리고 거의 뭐 턴어라운드는 그냥 순식간에 반영해버리고 또 그 뒤로 지지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뭔가 한 번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서 커스텀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소캠이라든지 뭐 LP캠이라든지 뭐 LLW 같은 쪽에서 삼성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삼성이 HBM도 안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다른 게요. 일단 이제 서버 쪽은 사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D램 자체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삼성의 칩의 문제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서버용 칩은 일단 한번 딱 적용을 하면 얘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빼지 않죠. 그쵸. 전기가 꺼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발열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합니다. 아. 근데 B2C용 제품은요. 이게 껐다가 켰다가 하잖아요.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도 발열이 안 나오면 좋긴 한데 그쵸.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이나 뭐 이제 소프트웨어나 다른 쪽 최적화를 통해서 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어허. B2C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삼성이 기존에 이제 D램을 가지고도 좀 이제 다른 어떤 보안 기술 가지고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네. 서버 칩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네. 소캠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 내용들에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네요. 기회는 기대감을 좀 있습니다. 네. 가져봐야 된다. 네네.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회복, 뭐 재고가 이제 헬스해진다라는 측면 다 좋은데 그 이제 타노스의 이게 반지들 이건 좀 업데이트 좀 해볼까요? HBM이라든지 뭐 네네. 다른 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뭐 HBM을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그 젠슨왕한테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내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 칩이라는 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를 지금 갈아엎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는 뭔가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은 그냥 오히려 더 좀 이제 약간 캄다운해서요. 네.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HBM은 네네.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네네. 뭐 보자. 네. 다시 뭐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는데 네네. 뭐 시간이 뭐 한 달 만에 뭐 되겠어요. 그게 좀 시간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대신에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주가에는 반영돼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의 HBM 샘플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주가는 시큰둥했어요. 이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죠. 안 믿는 거죠. 네, 안 믿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네. 뭐 호재라고 보지도 네. 않고 이제 네네. 아주 유의미하지 않다. 네네. 대신에 만약 된다면 이제 네네. 서프라이즈가 나겠죠.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숫자 찍히면 이제 완전 이야기 달라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HBM은 좀 그렇지만 레거시 메모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캐시카우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을 깨고 또 파운드리가 좀 이제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이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는 TSMC하고 우리가 선단 공정 경쟁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막 3나노 게이트 라운드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작년 연말 인사에서 영업 통을 이제 사업부장으로 데려왔잖아요. 한진만 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가동률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아마 그 지금 그 셧다운했던 파운드리 라인들을 다시 재가동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팹리스들을 이제 고객으로 유치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이 이제 갤럭시 S25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폴더블 시리즈에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엑시노스 2500 지금 뭐 양산 스타트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FSD 이제 4나노 칩 요걸 또 이제 수주를 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는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졌고 또 실망 하다가 요즘에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세서는 빨라졌는데 네. 메모리가 느려서 이걸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사람은 없고 그냥 결국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이제 큰 흐름을 이끄는 건 이제 엔비디아여서 네네. 엔비디아가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다다음 날 정도의 실적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서는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블랙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GB200. 이제 GB200이라는 거는 그 CPU하고 GPU를 패키징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발열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한 분기 정도가 지연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제대로 이제 양산할 거야, 납품할 거야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안도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 중순에 나오는 이제 GB300. GB300은 좀 더 이제 고성능 제품인데 GB300에 대한 좀 가이던스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좀 더 좀 기대해 본다면 차세대 칩인 루빈에 대해서 뭐 어떤 스탠스를 내비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 자체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뭐 근데 숫자 자체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진 않고 결국 가이던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블랙웰에 대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이 어떻게 안도시켜 주느냐 시장에. 그게 이제 이 3월에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가이던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막 미국 주식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말씀해 주셨던 블랙웰이라든지 뭐 차세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느냐. 이제 엔비디아가 못 만들어서 혹은 이제 말하는 것만큼 못 만들어서 안 팔렸지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린다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사가려고 그냥 안절부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텐데 뭐 딥시크 이후로 아니라고는 하는데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한 낌새가 좀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이제 저는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에 대한 이야기는 하반기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제 하반기가 되면 내년에 대한 그쵸. 캐펙스에 대한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한 건 되게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만 해도 굉장히 캐펙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800억 달러까지 뭐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뭔가 지금 틈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약간 네. 좀 그 민감할 수 있지만 네. 오픈 AI가 이게 좀 뭔가 그죠? 그렇죠. 이제 서로 약간 결별을 준비하는 수순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다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시원하게 밀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 오픈 AI는 지금 빨리 AGI로 가야 되는데 컴퓨팅 파워가 항상 부족한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애저는 항상 쇼티지인데 오픈 AI가 원하는 만큼 해줬다가는 숫자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해가지고 다른 데도 막 잘 팔고 있어요. 이미 그쵸. 뭐 달란 사람 많아. 근데 맞아요. 지금 오픈 AI를 막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네. 얘네한테는 좀 뭐 엄청나게 싸게 이제 지원을 해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얘는 내 건 줄 알았는데, 그쵸. 얘가 지금 딴 데 가서 막 손정이랑 너 뭐 하고 뭐 그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델라 입장에서도 쟤 뭐 하는 거지? 음. 그리고 제가 잘 된다고 해도 내한테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아우 뭐 진짜 뭔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제 생각에는 막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은 그죠? 네, 어. 대충 이제 오픈 AI 핵심 기술을 좀 뽑아먹을 만큼 뽑아 먹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오픈 AI의 기술을 처음에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오픈 AI를 가져와서 이제 많이 그쵸. 썼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절묘했던 수는 샘 올트먼이 트럼프를 꼬신 거죠. 아. 트럼프를 정말 트럼프와 일론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그 스타게이트라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네, 이거를 이제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저 네, 샘 올트먼도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돈이 필요했는데 네. 이게 그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게 뭐 아직 뭐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일단 올해 1,000억 달러가 들어가니까. 1,000억 달러는 들어갔으니까. 네.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트럼프 형 저기 일론 머스크한테 완전히 그렇게 의지해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좀 키워놔야 맞아요.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 않았어요? 이게 예전에 그걸 보면 조선 왕조의 그런 그 당쟁을 보는 거죠. 정말. 그럼요. 예. 이게 진짜 근데 이제 돈이 엄청나게 이동되는 그런 일이기 그쵸.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캐펙스 컷과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이런 이슈는 물론 이제 뭐 오늘 밤에 또 어떤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스탠스로 보시면 될까요? 제가 네. 보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연초에 스크래치가 난 것들은요. 보통 이렇게 또 만회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이런 캐펙스 컷이 있다 그러면 보통 한 초가을이나 이럴 때 나오면 거의 크게 한번 크러쉬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크러쉬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네, 네. 뭐 시장이 오해한 것 같아.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였어라고 나중에 해명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어쨌든 나델라가 네.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가 오픈 AI와의 그 결별 수순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긴 할 텐데 얼마 전에 젠슨왕 인터뷰를 보니까 야, 얘네들 뭐 딥시크 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많이 나도 들었는데 사실 뭐 내가 전문가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정리해주는 멘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와 관련된 딥시크 이후로
메모리든 뭐 이게 반도체에 대한 그런 캐펙스 투자 뭐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정리된다고 봐야 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이게 그 사실 량원펑도 그 딥시크의 컴퓨팅 파워가 이제는 뭐 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 오픈 AI의 O1 정도를 R1 수준이 따라잡았다. 이게 이제 기존에 막 정말 이거를 쥐어짜서 뭐 레시피 가지고 따라왔지만 그 뒤로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AGI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컴퓨팅 파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뭐 젠슨 왕이 이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스케일의 법칙이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제 스케일의 법칙은 학습, 데이터 학습, 그러니까 사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사후 학습,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좋은 답변을 내놓으려면 숙고를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컴퓨터도 계속해서 이제 되새김질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쪽으로 이제 약간 색깔이 바뀌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스케일의 법칙이 깨지는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생각을 숙고를 할 때 필요한 거냐. 이게 체인 오브 소트라는 말이 참 이게 인상적인 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GPT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 놓고 보면 막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요 놈이 또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생각보다 고급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원래 추론 쪽에서의 반도체 수요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좀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힘을 많이 냈었는데 요즘엔 좀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그 코멘트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AI 모델들이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XAI에서 나온 그록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컴퓨팅 파워가 여전히 이런 성능을 내는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엔스로픽이나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뭐 이 AI 안전성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 구글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금제를 해제하지 않을까 이제는. 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는데 네. 우리 혼자 점잖게 있다가는 그쵸, 그쵸. 이 기술 다 이제 주도권 내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록3 나왔고 이제 그러면 엔스로픽의 다음 버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와 이게 AGI가 되는구나라고 하면 또 이제 돈은 또 금방 또 다시 돌아오겠죠. 네. 지금 진영으로 보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진영은 결국은 오픈 AI를 포함해서 그록3라든지 엔트로피라든지 새로운 LLM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쵸.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거는 야 누가 나 AGI 만들었어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계속 기록을 깨잖아요. 이번 그록3가 또 그록3 진짜 네, 좋던데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와 기존에 GPU 10만 장으로 하다가 20만 장을 쓰니까 이렇게 성능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론이 지금 100만 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꺾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그러네요. 보면. 그러네요. 결국은 이 수요가 어떤 네. 식으로 진행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 그 뭔가 분위기의 반전을 이끌어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